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이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또 주의 말씀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 주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정정숙 우리 원장님이 계십니다.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심리학과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고 또 철학 박사이시며 패밀리 터치를 설립을 하셔서 지금까지 뉴저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이시며 기독교 교육학자이신 우리 정정숙 원장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원장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며 우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철야 기도회 시간에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제 간증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분이 아침에 저를 만나더니 저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오늘도 기대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3040 예배에 담당이신 우리 사역자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3040 예배에 좋은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가정생활을 시작하셔서 한참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자녀 양육을 강의할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까, 혹은 이번 최근에 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10가지 대화 기술이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하고 이번 기회는 특별히 여러 교회와 이런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인도하고 있어서 대화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제가 떠나온 미국이나 또 저의 고국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한국이나 너무 힘든 그런 정치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아빠와 엄마 여러분들은 가정생활 속에서 어떤 가족 관계를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특별히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참된 것일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 전에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대신에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시대를 미국에서는 포스트 스캔들 에이지라고 요즘에 나온 신조어예요. 스캔들이 너무 많은 그런 몇 달간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근데 거의 비슷하게 한국에도 그런 사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고 여기선 저도 마음이 아프고, 스캔들이 너무 많은데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타는 택시 기사님들이 정말 너무나 열변을 토하면서 한국의 상황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게 진실일까? 저게 진실일까?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수없이 난무하는 수없는 소문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쓴 마음을 움직이는 10가지 대화 기술에서는 10가지 대화 기술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술이 이해의 기술인데, 그 이해의 기술은 어떤 것인지 우리 파워포인트 좀 한번 보시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했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제2교육관 11층에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 그 안에가 딱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여러분이 늘 아마 묵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막 은혜를 받았죠. 맞아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듣기는 속히 하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민감하게 주의 깊게 들어서 그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까지를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해의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듣기는 속히 하며,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민감하게 듣는 거고, 말하는 사람은 더디 말하라. 더디 말한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일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앞에 그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일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신중하게 말하라. 너무 정답 맞추셨어요.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하라. 생각해보고 말해라.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대충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라.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하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말하기는 더디하며의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나오죠.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또 무슨 뜻일까요? 네? 어떻게? 잘 안 들리네요. 자,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인용해보면, 신중하게 말하라 했으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신중하게 성도 내라. 우리 모두가 막 분노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인터넷 보니까, 뭐 플랜카드 보니까 막 분노하라 이렇게 정말 우리 모두의 모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분노하는 것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성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분노하라. 화를 낼 때도 생각해보고 화를 내라. 이것이 바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해서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서 대화 기술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며, 이거는 이해의 기술.
듣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의 속마음까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해 기술이 되겠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할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다음에 화를 낼 때도 그냥 화내지 말고 생각 없이 그냥 기분대로 화내지 말고 이게 맞는 화인가 잘못된 화인가, 이 화는 어디서 왔는가, 화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 화는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을까, 우리 관계의 이 화가 우리 관계를 세우는 그런 화인가, 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쳐지는 것일까 등등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거는 갈등 해결 기술 혹은 분노 조절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대화 중에서 벌써 3가지가 이 한 구절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례를 기다려가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토의하는 토의 기술, 그 다음에 잘못된 대화 습관을 서로 고쳐주는 코칭 기술, 화를 잘 조절하는 갈등 해결 기술, 또 화가 나서 싸움을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서로 상처 준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어려워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 기술.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 해결 기술.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키는 기술, 상대방의 변화를 돕는 기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부부로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 하시면서 저 사람 바꿔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바꿔줘야 돼. 근데 잘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지죠? 5년을 노력해도 10년을 노력해도 안 바꿔졌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나는 결코 누군가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바꿀 수 없어요. 가장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술이고, 상대방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자신이 결심하고 변화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 저의 역할은, 여러분의 역할은 내가 당신의 변화를 돕겠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돕는 기술. 변화의 길을 갈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서 빨리빨리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응원자가 되어주는 역할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막 상대방 바꿔보려고 정말 죽을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신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운 기술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해서 이 기술이 나의 기술이 되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생활화 기술, 그리고 유지하는 기술, 이렇게 해서 대화 기술 10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책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이 이 대화 기술이다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말을 시작하는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대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화가 잘된 대화인지, 제대로 된 대화인지, 아니면 관계를 파괴하는 대화인지, 문제 있는 대화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배웠던 그때의 대화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대화를 배우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딘가요? 맞아요. 가정이죠. 가정에서 우리의 대화 선생님은 누구였어요? 부모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의 입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수없이 쳐다보고, 또 우리가 또 카피한다고 흉내를 내고 한 단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구절을, 그리고 문장을 이렇게 완성할 때 2살, 3살 되는 아이들은 계속 엄마 아빠를 주시하면서 엄마 아빠를 대화의 선생님 삼아서 계속 대화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넓어지면 가족들, 언니,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대화인지 알지 못한 채, 좋은 대화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평생을 우리가 대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의 말도 행동도 태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언어 생활, 모든 생활에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은 계속 읽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실천할 수가 없다는 말.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네, 우리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마음이 바빠요. 10가지 대화 기술을 다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오늘 여기에 제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 몇 장 보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말을 하라.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네. 사랑 안에서 참된 말. 여러분 한국말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일어났던 일 그 자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진실은 사실과는 좀 달라요. 진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보고 느끼고 전할 때에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라는 정직과 또 이 정직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이 정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팩트, 사실을 보았다고 해서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전하고 말하면 어떤 면에서 그 사실은 상대와 나를 갈라놓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네 편과 내 편, 그리고 좋은 편, 옳은 편과 그른 편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온 나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해치는 것이 바로 사랑 없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그런 무엇일까? 사실과 진실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었어요. 다투어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이제 듣고 계시는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언쟁이 높아지고 있나. 근데 어머니가 들으니까 아들이 막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빴죠.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이 거실로 나오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니? 뭐 때문에 너희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물어봤더니 이 아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용돈 드린 것 때문에 저 여자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전한 거예요. 그죠? 사실대로 전했는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아니 괘씸한 것 같으니 나한테 용돈을 준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단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네가 결혼할 때부터 내가 반대했잖아. 그 집 가정 생활이 어떤지, 그 여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지,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결혼하라고 했잖아. 내가 반대했는데 네가 결혼을 했어?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또 화가 나가지고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며느리는 집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보니까 심기가 이상한 거죠. 심기가 이상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 어머니가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또 사실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 용돈 준 것 때문에 그랬는데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사실은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많이 반대를 하셨거든. 근데 그때 가정교육 잘 받았는지 보고 확인해보고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반대하셨어. 근데 내가 그냥 한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이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라는 상상이 되죠?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뭐라고? 이제 계속 싸움이 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진실을 말한다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또 아내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우리 엄마가 당신과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싸우니까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 이게 거짓말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되나요? 그 어머니가 화나신 이유가 뭐예요? 화난 이유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머니가 화가 나시고 섭섭하신 모양이야. 이 정도만 전해서도 충분하게 그 어머니의 마음에 속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거예요. 화나셔서 하시는 말씀 그 자체를 다 그대로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머니 마음 기분 나쁘고 아내 마음 기분 나쁘고 중간에 있는 남편까지 온통 이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사실을 전한 것 때문에. 사실을 생각 없이 전한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들을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저 사람의 사랑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관계가 나빠질 것인가? 관계가 나빠질 거라면 그대로 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얘기 전할 때 누군가에게 말할 때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그 말을 전하는 당신이 정말 확인한 사실인가? 정말 들은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자.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온갖 가족 사이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였죠? 신중하게 말하라. 그러면 말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할까? 여러분 그동안에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말한 다음에 생각해 보고 후회하셨어요?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로.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그때는 그 말할 상황이 아니었어. 나중에 후회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후회할 일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럼 뭘 생각할까? 말을 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좋은 시간인가? 지금 말하기에 좋은 시간인가? 말하기에 좋은 장소인가? 이렇게 뭐 아이들이 울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말하기에 좋은 장소인가? 좋은 시간인가?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과가 무엇일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효과 없는 말. 괜히 말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얘기해놓고 나서. 의도는 참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괜히 말했어. 그러니까 괜히 말했어가 쌓이게 되면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으려고 말을 않게 되면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소원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말하기 전에 생각해봐라.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장소, 시간, 말하는 내용, 내가 얘기하는 목적,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관계를 세울 것인가, 관계를 파괴할 것인가 등등을 생각해본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 포인트, 좋았던 것을 경험함으로, 좋았던 경험을 기억함으로 시작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대화의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하다. 대화의 첫 마디가 중요하다. 첫 마디가 부정적으로 나가거나 첫 마디가 비난이나 불평으로 시작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된다. 상대방이 불평이나 불만이나
비난이나 비평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시작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벌써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린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내가 하는 말에 관심 있게 귀 기울이도록 하려면 첫 마디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첫 마디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좋았던 경험을 기억함으로 시작하라. 여기에는 그럼 어떤 좋았던 경험을 얘기할까? 긍정적인 게 뭘까?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 특성, 내가 좋아하는 면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이,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꿈, 이런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 혹은 불평거리나 혹은 상대방이 변했으면 하는 것, 혹은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부탁 등을 먼저 긍정적인 거 얘기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문제거리를 나중에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워싱턴주에서 사랑의 랩을 운영하고 계시는 존 가트만 박사님께서 거의 40년 정도 부부 상담을 하시면서 얻은 총 결론이 저 도표 하나예요. 자기 그 사랑의 랩, 사랑의 실험실에 와서 부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한 15분 정도만 듣고 있으면 94%의 정확도로 이 부부가 이혼할 것인지 이혼하지 않을 것인지를 94%의 정확도로 애언 같은 애언을 하는 거야. 당신 부부 헤어지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헤어지겠다. 이혼이다. 그러니까 이혼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대화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부 상담을 오랫동안 거쳐도 거의 한 20년 이상 했으니까 저도 부부가 둘이 얘기하는 모습 몇 분 지켜보면 저 부부의 심각도가 얼만큼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존 가트만 박사가 부부 관계에 결혼 생활의 종말을 가져오는 4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여지없이 문제가 있는 부부들은 첫 마디가 부정적이라는 거였어요. 첫 마디가 불평이나 비난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부들이 부정적으로 시작을 하더니 또 대화를 하면서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 빈정대는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부 관계는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저게 없구나. 혹은 우리는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가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빈정거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상처 안 받으려고 말 안 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이제 거기 안에 끼어들지 않고 상처 안 받으려고 이제 이런 감정적으로 화가 가득 나 있고 그렇죠? 많이 공격받았으니까 많이 상처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분노로 가득하고 이 분노 때문에 결국에는 신체에 문제가 생길 만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만큼만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는 이제 말도 섞기 싫어, 눈빛도 쳐다보기도 싫어, 당신 발자국도 싫어. 이렇게 감싸기가 시작이 되는 거.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94%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4개의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 여러분이 속한 게 있나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4개의 사이클 중에서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으면 다시 우리의 대화 습관을, 우리의 언어 습관을 완전히 고쳐서 첫 마디를 잘하고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빈정하는 말을 나의 생활 언어 습관에서 다 빼버리고 그리고 서로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하는 대화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좋아지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10가지 대화 기술을 썼는데 이 10가지 대화 기술은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한 것보다도 펜실베니아 대학의 닥터 건희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대화 이론을 가지고 제가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정서에 맞게 책을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에서 대화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기술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 대화는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첫 마디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첫 마디는 벌써 사람 마음 닫아버리고 당신과 나의 관계를 멀리하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표현의 기술에서는 사실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 붉히며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의 기술을 잘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데 처음부터 문제를 다짜고짜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먼저 얘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거, 좋은 거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문제를 설명한 다음에 그 문제에 관련돼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얘기한다. 표현의 기술에 있는 저거는 경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니스 스토이카가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고 듣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대화의 로드맵,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도를 갖고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들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이다라고 정리해 놓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대화의 경험 모델, 그리고 대화의 로드맵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 관련된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관련된 나의 관심과 염려거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 바람사항, 네,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사항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나의 기분이 어떤 건지. 아이들이 울어도 여러분 봐도 되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죠? 네. 혹시라도 우리 애기 울음소리인가 싶어서 달려가고 싶어도 그냥 이 시간 가만히 놔두죠.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울고 떼쓰고 막. 네. 이렇게 이 문제에 관련된 나의 감정이 어떤 건지를 잘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대화의 가장 표면층에 해당이 돼요. 근데 문제보다도 하나 깊어진 대화의 레벨은 그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관계 속에서 문제와 그리고 생각은 얘기하는데 저 관심이나 염려, 걱정거리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분들은, 아빠들은, 남편들은 아내 걱정할까 봐서 이 걱정거리는 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걱정스러운 일들은. 왜 안 하려고 해요? 나 혼자 걱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들이 이 얘기하면 내 아내가 걱정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만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걱정을 해요. 근데 남편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래서 그 무슨 걱정이 있어요? 라고 아내가 물어보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사항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바램은 내가 원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또 자기의 바램사항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들어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하지 않나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으면 너무 쉽게 남편이 들어줄 텐데 이 아내는 계속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바람을 얘기하지 않는지 남편들이 알겠어요? 바람도 얘기하라요.
남편들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같이 이야기하라. 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봐요. 남편이 걱정거리가 근심이 가득한데 아무 일도 없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하세요? 어머, 정말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혼자 저렇게 짐을 다 짊어지고 있구나. 정말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운해요. 내가 도움이 안 될 망정 알고 싶어요. 내가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길래 나한테 이 얘기 못할 걱정이 있나? 나에게 숨기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아내들은 서운해져. 그래서 남편들도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아내에게 얘기하고 또 아내들도 우리의 바람사항을 얘기하면 얼마나 그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읽을 필요 없이 알 텐데. 자, 이것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나면 우리는 표현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펴보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액자가 하나 아까 똑같은 안쪽에 보면 문제에 관련된 대화의 로드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겉으로 액자가 하나 씌워져 있죠. 황금 액자라고 우리는 불러요. 황금 액자 먼저 얘기하자라는 거였어요. 네, 사랑하는 이유, 긍정적인 성격, 긍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꿈과 목표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얘기하자. 됐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상적인가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말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다 그래.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꼭 부부싸움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세요. 당신 말이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물어봐. 당신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그럼 누가 잘못한 거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남편 말에. 자기는 잘하고 아내는 잘못했다는 거. 다 물어봐라.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보, 내 생각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격을 하는 사람이 나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봐라.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500명, 600명이 모이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500명, 600명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네,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날 일이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끌어들이거나 또 이렇게 많이 우리는 표현을 해요. 당신이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러면 당신이 지금 정상적인 인간인가요? 아니죠.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도대체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당신 상식이 있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갖고 말하면 나는 여전히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한 사람 화가 나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이 다 분노한다.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이라 하면 됐어요. 네, 그렇게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 그러면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에 서게 된 사람이, 판단 맞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관련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잘 안 넘어가나요? 네. 여기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문제에 관련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염려거리, 바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 이미 다 드렸어요. 이제 당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부탁하라. 아까 바람이 있었죠? 그 하나 슬라이드 앞에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빨간색 쪽에 바람이 있어요. 내 바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보 당신이 이번에 힘들더라도 아이들 문제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서 이 문제 내가 부탁한 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자기의 부탁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화나게 하는 말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만 들으면 화가 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화가 나는 단어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항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그렇게 말해요. 네. 당신은 한 번도 안 해줬어. 당신은 결코라는 말이 있어요. 네.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선물 사준 적이 있나 봐. 한 번도 안 사줬어. 그러면 이게 이제 싸우는 말이 되거든요. 내가 언제 한 번도 안 사줬냐? 그때도 사주고 그때도 사주고 이렇게 되겠네. 내가 언제 항상 그러냐? 항상 갖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다 뽑자라는 거, 뽑아내자는 거. 그것만 빼도 우리가 싸울 일이 작아지고 그것만 빼도 우리가 화날 일이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인신공격하는 말, 별명 부르는 말, 내 인격 모독하는 말, 특별히 욕하는 말. 욕하는 말. 욕은 우리의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입속에서 사실 욕이 나올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하철을 한 번씩 타면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어린 아이들 시작해서 어린아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차 안에서 그렇게 거의 한 문장을 하는데 거기 욕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그냥 욕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습관 중에서 욕을 빼고 화를 자극하는 말만 빼도 우리는 정말 관계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욕을 하는데 애들이 욕을 안 겠어요? 엄마는 해도 너는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죠. 네. 오늘부터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입술의 욕은 다 지어야죠. 네. 화를 자극하는 말 다 피하자. 오늘 배운 6가지 요소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천하신다 해도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날 거예요. 싸움이 놀랍도록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평생 배운 이 대화 기술을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제가 이 10가지 기술을 배우는데 열심히 배웠는데 선생님한테 슈퍼바이징을 받으면서 열심히 배웠는데 딱 2년이 걸렸어요. 10가지 대화 기술을 2년 동안 배우고 나서 지금 8년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도 너무너무 이 10가지 대화 기술을 정말 습관처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을 20년, 30년, 40년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관찰하고 없애고 말을 순화하고 단어를 바꾸고 얼굴 표정과 행동과 이 태도를 다 바꾸려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대화 습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대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니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여러분 자녀도 비슷하게 말할 거예요. 비슷하게 대화할 거예요. 싸우는 태도도 비슷할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화가 나면. 우리 집에서 제자를 막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제자를. 여러분 마음에 맞는 제자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의 본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가정이죠. 네. 서로 사랑하는 거. 왜 한국 민족이 이렇게 화가 나나?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요.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두 번째,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이 4가지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순한 양이 될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듣지 않고 하니까 다들 막 열이 올라가지고 아이도 어른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10가지 대화 기술을 쓰면서 사명감을 갖고 썼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조국들의 가정에 우리 모두가 이 대화 기술을 배워서 관계가 좋아지고 이혼율도 낮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교구를 통해서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을 조금밖에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도 교보 문고나 이런 데 가서 사서 보셔야 될 텐데 마음을 움직이는 10가지 대화 기술은 10번 이상 읽어야 되고요. 정독하셔야 되고 밑줄 보면서 읽으셔야 되고 교구별로 다 모여서 읽고 나서 매 과씩 이 대화 기술 하나하나씩을 정말 실천해 보려는 그런 노력, 실패한 사례들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우리 3040 가정들이 정말 대화가 완전히 바꿔지는, 그래서 관계에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자 해봅시다. 제가 교육가거든요. 근데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포인트들을 한번 기억할까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자. 그리고 생각나는 것도 한번 다 얘기해봐요. 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좋았던 것을 기억함으로 첫 마디를 시작하라. 올바른 관점이나 정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관점을 말하라. 화를 자극하는 말을 피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라. 당신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하라.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달라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달라진 관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잠깐 우리 목사님께서 통성으로 우리 또 통성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목사님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세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